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전스쿨 9번째 시간 9주차 3행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비전스쿨 자유를 가는 6단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를 가는 6단계는 항상 우리 그 비즈니스에서 늘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암기하는 것 참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기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암기를 위해서 3U 뭐였죠? 꿈, 목표, 계획. 그리고 꿈과 목표와 계획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3심이 중요합니다. 3심,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또 나의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결단, 용기. 그리고 이제 3행은요, 애용 교육 전달이죠. 지금 우리가 3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애용 교육 전달이 됐으면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기가 필요하죠. 3기는 끈기, 오기, 열기. 끈기, 오기, 열기. 그런 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3득을 얻습니다. 3득은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3덕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 용서, 배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또 내 사업에 자꾸 행동으로 옮기면은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이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구나.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계획이 지금 없구나. 꿈과 목표는 있는데, 계획이 아직 안 돼 있구나. 라든지, 내가 확신과 결단은 있는데, 용기가 없구나. 라든지, 또 이렇게 오늘 애용 교육 전달이잖아요. 나는 계속 교육은 받는데 전달은 안 하는지, 또 전달은 열심히 하는데 교육은 안 받는지, 또 열심히 교육받고 전달은 하는데 애용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항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애용 교육 전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애용 교육 전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성공의 8단계에 5단계가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나요? 전달해서 이제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까지 했는데요. 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먼저 초대를 할 때는요, 내가 전화로 면담 약속을 잡는 거잖아요. 초대 만났어요? 만나서 이 만남의 목적은요, 결국 이분을 내 스폰서님이나 아니면은 본사의 사업 설명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호기심을 전달을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다면은 뭐를 하자고 그랬어요? FORM. 그래서 F는 이제 가족,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 취미생활, 돈, 노후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씩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그분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즈가 파악이 됐다면 뭐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본인의 꿈이라든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니즈가 파악이 됐다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나도 이런 그 대안을 알아보다가 정말 괜찮은 사업을 만났는데 네가 와서 한번 들어봐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하는 것 말씀 나눴었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안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법칙 우리 배웠죠? 뭐였나요?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호일러의 ABC 법칙.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이라든지 또 스폰서님한테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인적사항을 뭐로 전달하라고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카톡으로. 왜냐면요,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여러 파트너분들을 후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타 회사의 리더 뭐 누구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A 파트너가 소개한 분인지 B 파트너가 소개한 분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후원을 나가기 전에 그분하고 있었던 카톡을 한번 보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카톡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리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호일러 법칙을 전문가에게
이제 그 신규분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랬을 때 A의 태도는 어때야 되고 또 B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네, 이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단 한 명이라도 너무나 소중한 분이죠. 그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로얄 크라운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는 최소한 100번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100번 이상 듣고 100번 이상 연습해보고 그렇게 하고, 네,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였죠. 네,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제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가 있었어요. 신규 고객에 대한 팔로우업. 그래서 48시간 이내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다음 미팅 약속을 잡고, 네, 또 필요한 도구, 툴, 네, 이런 것들을 주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팔로우스루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정말, 네, 지속적으로 팔로우 스루를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상담이에요. 상담. 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뢰밭을 건너는 지혜. 어떻게 하면 지뢰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꽝 하면서, 네, 뭐 잘못하면은 막 조직이 다 망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지뢰밭을 잘 건너갈 것인가. 네, 그것은 성공적으로 건너가신 분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요. 네, 미팅을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 진행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분들이 상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스폰서님이 너무 바쁠까봐, 네, 그래서 상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떨 때는요, 또 상담 자체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 이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스폰서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뭐 이래서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상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찬호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김영삼 우리 크라운 스폰서님과 상담을 한다든지, 그분의 한 시간당 일당, 네,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고가의 상담을 공짜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비즈니스의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부분까지 진실하게 상담을 한다. 네, 이런 것도 상담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상담을 하는 분은 계속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을 안 하는 분은 아예 상담을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 설명 이제 이런 데서 모든 부분이 다 전달이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시간이 OM 강의가 1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전달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루비를 가야지 되는데 루비를 가려면은 내 양쪽에 내가 직접 추천한 추천 1대 또는 2대, 3대에서 실버라는 직급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루비가 갈 때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요. 네. 그리고 또 뭐 글로벌 추천 자격이라든지, 네, 글로벌 추천 자격. 그래서 실제로 밑에서 글로벌 매출이 올라왔는데 본인이 투스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유지 자격을 못 갖춘 거예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내가 모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산하 파트너들은 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분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GBO가 될 때요. 예를 들면 20BB가 GBO라고 했을 때, 뭐 화요일날 10BB, 그리고 목요일날 10BB,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일주 안에 20pp를 하고 그것이 4주간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소소한 부분들이라든지, 네, 또 어떤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요,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받을 때가 많아요. 상담을 했는데 전혀 저는 거짓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야, 내가 그때 상담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스폰서님들과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명단과 조직도예요.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할 때요. 아, 뭐, 홍길동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뭐 B라인에는 누구 있고, 그 사람의 뭐 저기, 동생이 그 밑에 달려있는데, 그 사람으로 옆으로 또 누가 달려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잘못된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는 핵심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핵심 사업자들은 외그를 내가 그리면 되잖아요. 네, 여기 나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외그를 그려서 네, 상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상담을 할 때 조직도를 그려갖고 왔는데 스폰서 조직도부터 그려갖고 와요. 그래서 이 스폰서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직도는 어디서부터 그리면 돼요? 나부터 그리면 돼요. 나부터. 나부터. 네. 그래서 또 내가 내 파트너랑 상담을 해줄 때도요. 그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의 1번 사업자, 네, 그분을 맨 꼭대기에 두고 그분의 네, 이렇게 파트너들의 어떤 하위 계보도 이런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폰서인데 제 계보도를 가지고 내 파트너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저의 형제 라인이 파트너 그 사장님한테 보이겠죠. 네.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여기 달렸어요?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나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네, 나부터 시작하는 조직도 그리고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왜 스폰서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느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스폰서는요. 파트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젖진다는 말도 있죠. 내가 먼저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습관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매주 목표와 계획을 정하고 일을 진행하기 전에 상담한다. 네, 일이 터졌을 때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러기 전에 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내 파트너들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목표 상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나와 내 파트너와 내 스폰서님이 어떤 목표를 공동으로 소유를 해서 함께 이번 주에 아니면 또 다음 달에 어떻게 준비하고 도전할 것인지 네, 이렇게 목표 상담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는 상담을 할 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막연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아무것도 할 의사가 없어. 저는 뭐 의욕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죠? 이런 어떤 정말 저 이제 막 그만두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협박성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상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랑 만났는데 그분을 이제 어떤 강사님에게 교육을 듣게 하면 좋을지 어떤 구체적인 상담이 나오는데요.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가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게 상담인지 신세 한탄인지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자유로 가는 6단계를 잘 보세요. 그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내가 꿈을
꿈을 갖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다시 결단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현장에서 나가다 보면은 정말 디테일한 그런 상담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스폰서와 상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막 시간에 쫓겨요. 그런데 또 정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일을 간과하고 바쁜 일을 쫓아다니게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상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네. 중요한 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상담이 네,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더 많이 얼굴을 비치고 계속 상담을 하고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스폰서님한테 약간의 그런 어떤 뭐 노하우와 팁을 받고 싶고 이런 분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스폰서는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담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본인의 시간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노하우가 됐던 그런 것들을 더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의 시간을 뺏는 것도 지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상담을 이제 누구와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상담을 할 이제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데 내 위에 업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업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직급이 동급 이상의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스폰서, 시스템에 나오는 스폰서, 괜히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1박 2일은 못하러 가. 뭐 이렇게 하는 스폰서도 있을 수 있죠. 네, 본인이 시스템에 나오지 않으니까 파트너에게도 네, 그 시간에 차라리 전달을 하지. 뭐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애용 교육 전달하고 있잖아요. 전달 이것만 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방판과 같아요. 방판. 우리는요 결국은 나중에 무엇을 얻고 싶은 거예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정신적 자유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 내 파트너를 나를 시스템에 들어오는 나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 삼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성공하신 분, 네, 그런 분들, 나보다 직급이 동급 이상이고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그런 스폰서님들과 상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상담과 예우는 좀 다르죠. 네, 내 위에 있는 업라인 스폰서님들께 당연히 존중하고 예우해 드려야죠. 네, 하지만 상담은 반드시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그런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직급이 동급 이상인 분과 상담을 해야지 그분이 온 만큼 더 많이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예우는 다 하되 상담은 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라. 네, 그 다음에 상담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스폰서 라인과 비즈니스 상담을 한다. 네,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내가 스폰서 라인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크로스 라인, 형제 라인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라인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라인한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사실 상담은요, 내가 파트너들을 상담해 줄 때,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표현하고 예를 들면은 누가 싫으면 누가 싫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크로스라인은 어때요? 그런 거 가릴 게 없잖아요. 평소시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막 말을 하면서 상대 라인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례가 네트워크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로스라인과 상담하는 것은 뭐와 같다? 천둥 번개와 같다. 네, 그래서 절대 크로스 라인에 대해서는, 형제 라인에 대해서는 예우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지만은
계보도 상담을 한다든지, 뭐 크로스라인하고 계보도 상담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을 왜 여기다 달고 너네 스폰서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네. 남의 떡이 커 보여서 서로 다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라인과는 절대로 상담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파트너와 상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파트너와. 네. 파트너는, 네. 상담의 대상은 아니죠. 파트너한테 이분을 어디에 가입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거 상담하면 될까요? 파트너한테 내가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막 뭐 때문에 속상하고 내 스폰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그 파트너를 죽이는 일입니다. 완전히 우박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우박 맞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파트너에게 할 얘기가 있고요. 형제 라인에게 할 얘기가 있고, 또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 라인과 상담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에 올바른 스폰서와의 관계네요. 네, 올바른 스폰서와의 관계는 이해관계. 맨 처음에 우리가 이해관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나와 함께해서 성공해 봅시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래서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가족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친해져요. 너무 가까워져요. 너무 가까워져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기대게 되고요. 또 말도 막 서로 반말이 나오게 되고요. 언니 동생이 되고 뭐 그 뭐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뭐 보살님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또 선후배 관계야 또 고향에. 그러다가 보면은 또 뭐 이렇게 해서 뭐 선배님, 후배님이 되고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대게 되고 또 이렇게 될 수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도와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 변한 것 같아.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변한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파트너가 나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밑으로 많은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밑에 있는 그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또 내가 얼른 자라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족같이 의지하다가 이제 이런 나중에는 이게 아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돼 가지고 서로 이제는 또 얼굴을 보지 않게 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올바른 스폰서와의 관계는 시스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친한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시스템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해가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리더가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리더십 관계. 그래서 아무리 가족 같지만은 뭐 더치페이 하라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 같아도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고 아무리 가족 같아도 존칭도 스폰서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오래 갈 수 있고 네, 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의 같이 리더로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잘 성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복제입니다. 복제. 사업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이제 시스템 복제다. 네,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죠. 네, 순수하게 배우고 행한 다음에 순수하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요, 내 것을 더하지 말고 처음에 순수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후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애터미에서 그 전에 7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왔잖아요. 왔는데 저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본부장의 직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시스템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 전사에서는 뭐 판매사였던 분도 있고요. 뭐 국장님이었던 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요.
여기는 A사가 아니라 G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순수하게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아침에 8시까지 나왔어요. 8시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전부 다 공책에 메모를 하면서 배웠고요. 그 PPT,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PPT도요, 정찬호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 만드신 PPT잖아요. 이 PPT를 제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치지 않아요. 네. 제가 처음에 배울 때도 그대로 썼고요. 지금 또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도 그냥 내가 여기는 G컵이니까, 그리고 이미 이게 성공이 검증된 시스템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성공자가 없었다면 이제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시 만들어도 돼요. 네. 그런데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성공을 했잖아요. 너무 멋지게 정말 성공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그대로 배워도 돼요. 그 정도 성공하면 됐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정도 성공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내가 행한 다음에 순수하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은요, 이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고요. 네. 내가 해봤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돌이킬 때, 그럴 때마다 내 파트너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배우고 행한 다음에 순수하게 가르쳐라. 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모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은 예를 들어서 뭐 스폰서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강의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가서 파트너들한테 스폰서를 욕을 하고 있어. 이거는 어때요? 네, 이게 정말 말로가 아니라요. 네트워크는 진짜 이 복제 귀신, 조금 있으면 복제 귀신 나와요. 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것들, 그런 행동은요, 금방 복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용 교육 전달도요, 내가 애용을 하면서 애용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애용하지 않으면서 애용하라고 말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다 그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시스템에 오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참여하라. 나는 전달하지 않으면서 전달해라. 하루에 몇 명 전달해라. 이런 거는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모범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전달합니다. 네. 내일도 약속이 있고, 모레도 약속이 있고요. 네. 제가 후원도 하지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을 통한 시스템 복제는 성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반복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제는 이 시스템이 나를 성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시스템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우리 일이요, 아무리 직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여행을 가면, 네, 파트너들이 못 움직여. 이거는 노동소득이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시스템 안에서 나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요, 나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내 행동을 보고 따라오는 파트너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네, 이 시스템이 나를 성공시키고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뭐 3개월 동안 여행을 가 있어도 그대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베트남을 후원을 가느라고 얼마 동안 비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제 파트너들은 그대로 아침 출근하고 토요 원데이 세미나하고 1박 2일 하고 그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뷰티스쿨대로 돌아가고 다이어트 스쿨대로 돌아가고 강사 스쿨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면서 계속 이 시스템이 복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 시스템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은 복제 귀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파트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내가 하면 돼요. 내 파트너가 강의 시간에 5분 전에 와서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10분 늦게 와갖고 뒤에서 서성거렸으면 좋겠어요? 일찍 와서 앞에 앉으면 좋겠죠?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네. 내 파트너가
스폰서님을,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나 잘못한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존중해 주면 좋겠죠? 내가 내 스폰서님을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네, 그래서 나만 네, 순수하게 내가 배우고 행하면은 이것이, 그리고 이제 내가 시스템 안에 있으면은요, 이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성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복제를 통해서만 권리 소득이 가능하다. 결국은 성공은요,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구속인 것 같지만 내가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만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은 이 시스템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 소득을 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애용 교육 전달, 네,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복제,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정말 모범적인 리더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복제해야 될까? 네, 여기 나왔는데요. 배우는 자세. 네, 배우는 자세가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 가장 많은 실수는 다 안다병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사실 저는요, 지금까지도 또 저뿐만 아니라요, 크라운 스폰서님이나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도요, 지금도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안다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죠. 사업 설명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강의를 할 수 없으면 나는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스폰서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네. 그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배운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다. 네. 내가 배움을 멈추면은 성장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먼저 내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배우는 자세를 가진 그런 스폰서를 복제하는 거고요. 또 내가 그런 스폰서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범적인 리더, 긍정적인 자세죠. 네, 긍정적인 자세는 자신이 가진 꿈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꿈이 크면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꿈으로 극복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꿈이 조그마니까 내가 조그만 어떤 뭐 장애물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고랑을 만나면은 거기에 푹 빠져요. 조그만 돌뿌리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못 넘어가요. 그런데 꿈이 크잖아요. 꿈이 크면은요, 돌뿌리가 조그맣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꿈이 작으면은요, 이 돌뿌리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죠. 여기를 못 넘어가는데, 꿈이 크면요, 이 정도 돌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장애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꿈의 크기와 간절함,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위기 안에 기회의 요소를 찾는 것들이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자세,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내 파트너의 긍정적인 면, 좋은 점, 내 스폰서의 좋은 점, 또 우리 회사의 좋은 점, 제품의 좋은 점. 어떤 분들은요, 아무리 직급이라고 하더라도요, 100% 완벽한가요? 아무리 훌륭한 스폰서라고 하더라도요, 100% 완벽한가요? 세상에 100%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100% 완벽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이 아닌 이상. 네. 그런데 꼭 어떤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게 그 장애물이 되고 돌뿌리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정말 이렇게 막 몇 날 며칠을 아니면 몇 주일을 완전히 맥이 빠져서 지내는 그런 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무슨 뭐 정책을 바꿨는데 뭐 그거 아니면 쇼핑몰을 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은 그 부분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예.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너무 이분은 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정말 좋은 점이, 직급의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야.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뭐 작은 거, 왜 택배가 늦게 오냐, 예를 들면 그거 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다른 회사는 이런데 막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선택했으면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정말 습관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긍정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긍정을 보죠. 네, 부정을 보시는 분은 참 희한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을 보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네, 다음에 이제 열정적인 자세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열정에서 차이 난다. 네,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요. 참 이게 90도까지는 올라왔는데 100도까지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요,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못해요. 성과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스템이 방향이라면 이 열정은 속도예요. 내가 왜 시스템 안에 있는데 성과가 안 나나? 그거는 열정입니다. 열정이요. 이 온도가요, 5도 차이, 10도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떤 성과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할 거라면은 정말 미친 열정을 발휘해 보세요. 미친 듯한 열정이 아니면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죠. 세상에 큰 성취를 이뤄낸 모든 사람은요, 다 이런 미친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사람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이 큰 성과를 내지 않나요?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네, 그 뭐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인 회장, 그분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네, 또 빌 게이츠도 하버드대 중퇴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는데도요, 남에게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굉장한 성과를 낸다면 나중에는 그렇게 꼭 얘기한다니까요. 너는 꼭 해낼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존경해요. 네. 그래서 미친 열정 한번 가져보기를 바라고요. 조리 있고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네, 사람은 이상하게요. 참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열정과 확신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못 하더라고요. 네, 똑같은 보상 플랜을 설명을 했는데요. 똑같이 보상 플랜을 알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 나쁘지 않네, 좋네, 괜찮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보상 플랜 설명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요, 이거 너무 좋아, 나 빨리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열정과 확신에서 옵니다. 그 열정을 전파하는 그런 리더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복지해야 되는 리더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끈기입니다. 끈기.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구분할 줄 안다. 실패한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실패고 하나의 경험으로 전환하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길목에 놓인 과정일 뿐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끈기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디딤돌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끈기가 없으면요, 중간에 하나 그만두잖아요. 그럼 실패죠. 그러면 그 일에서 그 사람은 끝까지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해냈을 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성공자들도요, 네, 저희 직급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좌절이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끈기, 오기, 열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이제 당당한 자세입니다. 자신감이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은 자세. 그리고 사업적인 확신과 자신의 절실한 꿈에서 이 당당한 자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직급을 얘기할 때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직급을 알게 돼요? 나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직급의 대표 사업자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직급을 전하냐에 따라서 허접한 직급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단한, 위대한, 네, 정말 업계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은 당당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당당한 자세는요, 상대방의
호기심과 관심으로 연결이 돼서요. 알아보고 싶어지고요. 와보고 싶어지고 해보고 싶어져요. 네, 그런 리더가 되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배우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끈기 있는 자세, 당당한 자세,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배웠어도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끈기 있게, 당당하게 하냐에 따라서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범적인 자세로 내가 만들어가고 또 그런 분들을 복제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전 스쿨. 네, 그리고 오늘은 삼행 애용 교육 전달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결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도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행동력입니다. 네,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것으로 비전 스쿨 제 9강 3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